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 문학의 빛깔 특차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수업입니다. 이제 교과 진도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는데, 자, 이 한국 문학의 빛깔 여기에 시조, 송미인국, 진달래꽃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서정 장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진달래꽃은 현대시입니다. 물론 이제 허생전은 서사 장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 이 서정 장르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늘날 현대시입니다. 그래서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자, 시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제 시중에 그 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그런 어떤 학생들이 시가 뭔지 알기 위해서 이제 서점에 가면 시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란 무엇인가, 시란 무엇인가, 또 시란 무엇인가, 시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이 이제 무수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으로 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시란 무엇인가를 아주 짧게 비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시는 손수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는 풀꽃이다. 아니면 시는 보물창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는 행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를 이렇게 규정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자, 이 근거가 왜 시를 손수건, 풀꽃, 행주 이렇게 정의를 했느냐? 자, 이 근거를 크게 자, 이 이유와 예시 이렇게 크게 이제 둘로 나누면 자, 자기가 생각하는 시에 대한 정의는 뭐냐? 거기에 대한 왜 시를 손수건으로 보느냐? 그러면 시를 손수건으로 볼 만한 그런 예가 되는 어떤 사례로 들 수 있는 시가 있느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어떤 그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법 중에 프렙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시든 소설이든 사회 현상이든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기법으로 프렙 기법이 있습니다. 프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요 포인트, 리전, example, 포인터 요 첫 글자를 따서 이제 프렙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짜장면이 좋다. 자, 왜 좋으냐? 값이 싸다. 맛있다. 주문하면은 빨리 나온다. 자, 이유가 됐죠.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봐라. 진짜 싸냐? 저렴하냐? 그러면 어떤 다른 어떤 그 메뉴들과 가격을 비교해 보면 되지요. 맛있냐? 맛있는 것도 예컨대 설문조사에 어떤 자료가 있다든지 그런 어떤 그 근거를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주문하고부터 빨리 나오느냐? 빨리 나온다면 어떤 그것도 통계 자료가 있으면 예로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로 나는 짜장면이 좋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이런 기법이 프렙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초점은 자, 이 이유와 사례를 드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근거라고 해요. 근거.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이 근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주제로 가서 자, 시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는 나는 시를 어떻게 봤냐면 손수건이라고 봤다는 거죠.
고이 접어서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손수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 이게 나의 생각, 이게 P니까 이유가 나와야죠. 왜냐하면 자, 왜 시를 손수건이라고 했냐 하면 여러분들 손수건의 용도가 뭡니까? 그렇죠. 뭘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이런 용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눈물을 닦아주는 땀을 닦아주는 이런 용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로 요즘 손수건을 잘 안 갖고 다니는데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그 자체로 품위가 있어 보인다. 이런 것도 손수건의 용도지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몸이 으스스할 때 목에 두르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어떤 그 용도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하는 이유를 이렇게 적어봅니다. 자, 뭐 땀이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품위가 있어 보기도 한다. 이게 손수건의 용도라면 시도 똑같다는 거죠. 시도. 자, 그러면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은 어떤 그 위로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가 정말로 나를 위로해주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진짜 그런가? 그런 예를 들어주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첫 번째 시 한민복 시인의 나를 위로하며 라고 하는 5줄로 된 시입니다. 자, 보면 삐뚤삐뚤 날면서도 꽃송이를 찾아앉는 나비를 보아라 마음아. 자, 나비가 꽃송이를 찾아가는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꽃. 자, 근데 이제 이 꽃을 찾아가는 벌과 나비가 있으면 이 벌은 그냥 일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비는 생태적으로 삐뚤삐뚤삐뚤 이렇게 꽃으로 날아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나비가 뭐 사람으로 치면 목표에 바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삐뚤삐뚤 목표에서 벗어나는 엉뚱한 짓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결국 목표에 도달하는 그 이 나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의 목표를 예컨대 조금 가까이는 뭐 어떤 대학 이 삶의 목표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대학 졸업 후에 어떤 그 취업이 삶의 목표일 수도 있고 또 취업 뭐 아니면 어떤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삶의 목표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떤 목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벌처럼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뭐 학창 시절에 무슨 이런 교내 활동도 하고 저런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어떤 그 공부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그 어떤 상태에서 내가 이래서 되느냐? 내가 지금 고등학교 뭐 1학년인데 고등학교 들어왔는데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래서 되느냐? 이럴 때 그게 이제 마음에 어떤 상처가 되는 거죠. 이럴 때 나를 위로하며 라고 하는 이 시는 굉장히 나를 위로해 주는 거죠. 자,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듯이 뭔가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이럴 때 이 시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박노해 시인의 별은 너에게로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다가 빛나는 별 하나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구름 때문이 아니다. 불운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별들은 수억 광년 전에 출발한 빛, 길 없는 어둠을 걷다가 별의 지도마저 없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지금 간절하게 길을 찾는 너에게로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지금 뭐 나한테 희망이 없다. 또 절망적이다. 뭐 성적도 안 나오고 절망적이다. 그러나
이 시를 읽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지금 어둡지만은 지금 별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별은 진짜 빛의 속도로 일주에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약간 어떤 절망적인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시를 읽으면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 하는 거죠. 내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처럼 시도 어떤 나의 어떤 마음의 땀, 마음의 눈물을 시가 닦아준다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보겠습니다. 자, 복효건 시인의 우산이 좁아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산이 좁아서. 자, 요 어떤 그 사진은 이제 KBS의 거를 캡처해 왔는데, 자, 우산을 보면 요 남자의 왼쪽 어깨는 진짜 비가 많이 온다면 많이 젖겠죠. 대신에 여자의 왼쪽 어깨는 이렇게 이제 우산 때문에 비에 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사진을 갖고 와봤는데 시를 보면 왼쪽에 내가 오른쪽에 내가 나란히 걸으며 비바람 내리치는 길을 좁은 우산 하나로 버티어갈 때 그 길 끝에서 내 왼쪽 어깨보다 덜 젖은 내 어깨를 보며 다행이라 여길 수 있다면 내 왼쪽 어깨보다 덜 젖은 내 어깨를 보며 다행이라 여길 수 있다면 길이 좀 멀었어도 좋았을 걸 하면서 내 왼쪽 어깨가 더 젖었어도 좋았을 걸 하면서 젖지 않은 내 가슴 저 안쪽은 오히려 햇살이 짱짱하여 그래서 더 미안하기도 하면서 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자, 이 우산이 내 우산인데 니는 머리만 안 젖으면 되지 하고 내 쪽으로 쓰는 경향이 많은데 자, 이 화자는 내 왼쪽 어깨보다도 덜 젖은 네 어깨를 보며 다행이라 여길 수 있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 어깨가 젖지 않았으면 그게 더 미안한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뭐 자기 것 하나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어떤 그 현실에서 이런 시를 읽으면 이게 뭐 배려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런 시를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몸이 어슷할 때 목에 손수건을 두르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자, 이런 시를 읽으면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는 손수건이다 라고 규정을 한 거죠. 물론 손수건 없어도 우리가 생존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시 한 편 안 읽어도 살아가는 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그 자체, 시집 한 권 정도 갖고 다니는 그 자체가 품위가 있어 보이는 거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란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 말하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를 읽는 것, 시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시를 읽는 것을 규정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시인이 애써 찾아 모아놓은 보물창고를 들여다보는 행위다. 자, 시를 읽는 거는 보물창고인데 이 보물창고는 시인이 애써 찾아 모아놓은 그런 보물들을 모아놓은 어떤 창고입니다. 그거를 그냥 들여다보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시가 돼야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를 읽는 거든 한 권의 책을 읽는 거든 마찬가지인데 책을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책 한 권 짓는 거는 자기의 평생의 어떤 그 지식, 경험, 관찰, 사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죠. 한편의 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인이 발견한 그런 어떤 그 삶의 진리들, 삶의 이치, 정서
이런 것들이 한 편의 시에 다 녹아 있다는 거죠. 애써 찾아 모아놓은 보물창고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시를 읽는다는 것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내가 깨닫지 못한, 내가 느끼지 못한 이런 어떤 삶의 진실, 정서, 이런 것들을 먼저 깨달은 시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 그런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로 제시하는 시를 먼저 풀꽃이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의 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세 줄짜리 시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여러분들 풀꽃이라고 하는 이 꽃은 우리에게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주목을 받으려면 꽃집에 진짜 전시되어 있는 이런 꽃들은 좀 주목을 받을지 몰라도 풀꽃은 들판에 널려 있는 게 풀꽃이고 들꽃이지요. 이런 것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 모를 풀꽃들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이쁘고 사랑스럽다는 거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너도 그렇다는 거죠. 너도. 자,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놈은 별로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그래서 그냥 갈로 밖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죠.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 이쁘고 사랑스럽지 않은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아주 자세히 오래 보았기 때문에 안 예쁘고 안 사랑스러운 학생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학생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삶의 진리를 이 세 줄짜리 시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나도 그냥 한번 슬쩍 보고 어떤 그 판단하지 말고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판단하자. 어떤 대상을 판단할 때 오래 보고 자세히 보자. 이런 것을 깨달았다면 이 시인이 주는 어떤 그 보물을 내가 받은 거죠. 보물창고를 공짜로 본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 가을이라고 하는 한민복 시인의 시가 한 줄짜리입니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TV를 켜놓은 채 잠이 드는 경우는 있는데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이제 TV 켜놓고 잠자면 잠자는 중에도 TV는 켜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당신 생각이 켜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는 중에도 당신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하루 24시간 계속 당신 생각을 한다는 거죠. 24시간을 초로 나누면, 초로 환산해보면 68,400초쯤 됩니다. 그러면 68,400초 동안 당신 생각만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시를 통해서 나는 그러면, 자, 나는 누구 생각을 켜놓은 채 잠든 적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86,400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루 대부분을 누구 생각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누구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어 공부일 수도 있고, 수학 공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어 공부 중에 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엄마일 수도 있고 자,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약간 뒤집어서 그러면 누구가 나를, 자,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가 내 생각을 켜놓은 채 잠든 적이 있을까? 자, 어떤 누구가 하루 종일 86,400초 동안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직 10대지만은 평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할 누구 한 3명 정도,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해 줄 누구 한 3명 정도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어떤 내가 사람이든 어떤 대상이든 누구를 골똘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시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면 이 시인이 나에게 그런 어떤 그 누구누구를 어떤 대상을 참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그런 보물을 나에게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는 보물창고가 아니냐 이렇게 규정을 해봤다는 겁니다. 자, 예로 들 수 있는 시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보물창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비켜준다는 겁니다. 둥글레 새싹의 대가리 힘으로 땅을 뚫고 밖으로 고개를 내민 게 아니다. 땅이 제 몸 거죽을 열어 비켜주었으므로 저렇듯이 연두가 태어난 것. 땅이 비켜준 자리, 누구도 구멍이라 말하지 않는데 둥글레는 미안해서 초록을 펼쳐 가린다. 자, 요게 이제 둥글레 싹입니다. 요게 이제 둥글레 싹인데, 여러분들 그 둥글레 싹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봄에 피는 어떤 새싹들, 이 새싹들은 땅속 뭐 몇 센치 깊이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두꺼운 땅을 뚫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새싹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연약한 새싹이 땅을 뚫고 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 힘으로 땅을 뚫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땅이 길을 열어주고 비켜주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게 글만 잘 쓰는 게 아니고 그런 보는 눈, 안목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두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땅이 비켜준 자리를 누구도 구멍이라 말하지 않는데 둥글레는 미안해서 초록을 펼쳐 가린다. 그러니까 둥글레 싹이 나면 이제 초록 잎으로 이렇게 초록 잎으로 해서 이 구멍을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자, 내가 현재의 나가 있기까지는 내 힘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시를 읽고 난 뒤에 현재 내가 있기까지는 부모님이 길을 만들어 주었고 친구들이 길을 만들어 주었고 그러니 나도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를 통해서 내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주위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시로부터 뭔가 어떤 그 삶의 진리, 이치를 깨달은 거니까 그 시야말로 보물창고고 시를 읽는 것이야말로 보물창고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프렙 기법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과제. 근데 이제 이 과제인데, 자, 시에 대한 나의 생각고 예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시는 뭐 불꽃이다, 뭐 아니면은 시는 이웃집 아저씨다, 뭐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하고 사례로 제시하는 시를 들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1차 지필평가가 이제 시작되니까 오늘은 그 시는 무엇이다 시는 무엇이다 요것만 그 수업 댓글에 작성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지필평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시 제 과제인데 이거는 뭐 수행평가 과제는 아닙니다. 다만 요 중에서 창의성이 뛰어나고 괜찮은 어떤 그 글들, 괜찮은 생각들은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례로 제시하는 시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은 오늘은 안 해도 됩니다. 자, 오늘은 시에 대한 나의 생각 요것만 수업 댓글에 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프렙 기법으로 시란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과제를 제시했는데 훌륭한 창의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을 기대를 하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